미래에 대해 어설픈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통역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외고도 필요 없고 대학의 수많은 외국어 관련 학과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학원은 한때 존재했던 고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고 현재의 외국어 전공자들은 모두 한때의 잘못된 선택을 탓할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인류는 새롭게 쌓은 바벨탑 아래 하나의 언어로 통일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 바벨탑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입니다. 앞서 어설픈이라고 말한 것은 좀 심한 말인 듯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논리는 솔직히 어설프고 진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운전대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사실 여행지에 가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거나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 쓰려면 굳이 어려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들고 가면 전 세계 어디라도 통역 앱으로 다 해결됩니다. 또한 초벌 번역할 때에도 번역 시스템의 도움을 얻으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비즈니스 미팅과 서로 깊은 교감을 이루는 소통은 현재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오롯이 인간 대 인간의 몫입니다. 보안 차원에서도 그렇죠. 또 텍스트 이면에 수많은 함의를 품은 소설 등의 문학작품 번역은 아직 인공지능 통번역 시스템으론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통번역의 영역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이점의 지점이 온다면 그때까지 함락되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분야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더 깊이 잘 배워야 할 문제이지 안 배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앞으로 고급 언어 구사자들의 주가가 더 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어 통번역은 어떤 특정 순간의 단순 단어 치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전후한 화자의 삶에 대한 맥락 컨텍스트 이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통번역의 결정적인 문제는 앞, 뒤 맥락을 빼고 특정한 단문만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통번역을 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죠.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2016년 5월 21일 5일간지 기사에 옛날에 백조 한 마리가 살았다. 구글 번역기 돌려보니 란 기사가 났습니다. 당시 내용이 재밌어서 바로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니 실제로 The one lived long ago. 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겁했죠.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 원인은 아마도 이 번역 대상 문장이 동화 속의 한 구절이라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Once upon a time a swan lived. 으로 제대로 번역하네요. 이슈가 되자 오류를 수정한 듯합니다. 맥락 이해는 통번역의 질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미팅과 같은 중요한 대화는 단지 그날 그 장소에 한두 시간의 대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권 성사를 위해 수많은 시간에 걸친 상대에 대한 이해와 의도 파악 등의 맥락 위에 존재합니다. 이런 맥락 위에서 대화상의 아주 세밀한 뉘앙스가 미팅의 성패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갑자기 The one lived long ago. 이라고 튀어나올 수 있는 통번역 기계를 투입한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몇 년 전 한 그룹사의 기업 역사 자료 제작과 관련하여 100명 가까운 내 외부 인사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인터뷰한 후 음성 파일을 속기사에게 보내 속기록을 작성케 했습니다. 속기된 텍스트 파일을 받아보면 완성도가 겨우 약 70% 정도에 그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왜 같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경우도 맥락 이해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인터뷰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 조사에 따라 그를 먼저 이해하고 현장의 인터뷰도 그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입체적으로 청취하였기에 스토리의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속기사는 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그가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고 그가 말할 때의 미묘한 표정 변화도 보지 못한 채 오직 목소리에만 의지해 텍스트 변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얻은 진리는 아는 만큼 알아듣는다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알아듣는 문제도 사람이든 인공지능이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알아듣는 문제가 아닌 알아듣고 내 생각을 다시 뱉어야 하는 대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내 말을 통역한다는 의미는 단어를 해당 언어로 치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 맥락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의 함의를 정확히 파악해서 상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강원국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읽기 위해 취임 초기 그가 말한 녹음 테이프를 종일 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시각으로 정해내린 어록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에 빙의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이쯤 되면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비교적 정확히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통번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와 일거수일투족같이 하며 나의 행동과 말을 축적하고 분석해서 나에 대한 빅데이터 풀을 액티브 상태로 운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내 생각과 삶 속에 들어와 앉아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이해하고 있는 아바타를 데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되면 내 주권을 내주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통번역 인공지능은 나도 상대방도 아닌 제3의 언저리에서 의사소통의 부족 부분을 일정 정도 채워주는 역할에 만족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직접 상대방의 언어를 포함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안에서 상대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는 기술은 매우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통번역은 최대한 이용해야 할 문제이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행용 언어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언어를 더 잘 배워야 할 문제이지 대충 배우거나 안 배워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맥락 즉 역사와 문화를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배우면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내 지경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나의 수준을 확장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필요한 기술인 것이죠. 언어를 배우는 일에 회의를 느끼지 말고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